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영 축하드리고 같은 시대, 같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은 기여한 역할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국방송통신대 석좌 교수직을 재직을 하셨는데 보니까 21개월간 300만 원씩 6,600만 원의 급여를 수료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방통대에서는 특강 3회, 회의 1회, 행사 2회, 총 6회를 활동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맞죠?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요. 각종 자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문하신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위원회 예. 참여도 했고요. 예. 석좌 교수인데 뭐 자문을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석좌 교수가 그런 자문을 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네. 석좌 교수는 자문을 하는 게 역할입니까?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교수라는 게 석좌 교수라는 게 결국 학생 강의를 위한 강좌로서 아닙니다, 교수직으로서 하신 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석좌 교수는 네. 다른 대학도 대부분 학교에 자문해주고 뭐 학교의 어떤 그 발전 방향 이런 쪽에 하는 게 석좌 교수들의 대부분. 그래, 방통대에서 결국 그러면 이게 모든 지급되는 그 급여는 사실은 이제 국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방통대에서 이렇게 이 석좌 교수로 재직하신다는 거는 결국 그 회사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그 고위직을 모셔왔을 때는 결국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부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기재부 대상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뭐 대학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충분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문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는 없어도 이게 사기업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석좌 교수라고 하셔서 석좌 교수는 자문만 한다, 이 설명을 하셨는데 전 아니 의원님 자문만 한 게 강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강의도 22개월 동안 예. 3회 강의를 하셨어요. 아니 3회 강의가 특강 아니고요. 3회 하셨고요. 아닙니다. 이건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는 1회 하셨고 행사는 2번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외에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저희가 뭐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드리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배우자 의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성남시 분당구에 살 당시에 이제 무한 소재 농지를 한 300평 사신 게 있어요. 배우자께서 사신 건 내용을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재산 신고할 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참 공교로워요. 이게 소위 말하는 1200평의 논을 7차례 쪼개기 매매가 된 사안이고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무안군 일대에 기업도시 유치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은 자초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해당 농지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2016년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그 배우자들이 참 조심하잖아요. 모든 생활을 조심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입니다. 가서 농사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원님 답변 좀.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당시에 그 2003년도부터요. 주 5일제가 되면서 도시민의 영농 체험, 주말 농장 정으로 인해서 1,000평방미터 미만은 정부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지인이 5명 정도가 같이 투자를 한다 해서 영농 체험을 위해서, 왜냐하면 도시에 달았기 때문에 농업이 뭔지 쌀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많이 압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집에서 1시간, 2시간 이내죠.
어디 분당에서 무안까지 거리가 얼만데 영농 체험으로 가서 그 영농 체험을 했다고 하겠어요?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논이거든요. 논. 그러니까 저- 농사 지으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영농 체험이라는 게 모내기 할 때 가서 보기도 하고 도시민들은 그 이 어떤 경우는 도시면 태어났기 때문에 쌀나무라고 하기도 않습니까? 그래서 자, 좋은데요. 네. 그게 무안군 일대 그 사신 2004년도에 살 때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지 않았으면 그 해명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어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까지 지정한 데예요.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저희들은요. 아니 당시가 그러니까 사고 나서 말이요. 사고 나서 이런 사고 지정이 난 뒤에 됐습니다. 지정이 이게 되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소위 절대 농지를 샀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기가 논이지만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고 토지거래 그 이후 직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컸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무안군이라는 아주 먼 곳이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단순히 그 도시체 농촌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 이런 식으로 그 이게 투기를 하려고 하면 잡종이나 뭐 밭이나 이런 거 샀을 겁니다, 의원님. 어차피 저희들은- 이게 네.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고 기업 도시가 되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절차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이기 때문에요. 그게 절대 농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절대 농지 불가능하지 않아요. 농업진흥지역 지금도 원형 그대로 아 보존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당연하죠. 지금이야 도시거 네. 이게 기업 도시가 이 예,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그때 3천만 원 투자해가 5사람이 하는데 영농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사람이 영농 체험을 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고요. 이것도 또 팔 때 1,000만 원을 팔고 그것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논입니다. 논. 저희들이 체험을 예. 다른 데서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가까운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논 체험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투기 목적 없었고요. 진짜 3천만 원 투자해가 5사람이 조금씩 하고 그것도 규정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투기할 생각이 진짜 없어서 그러면 잡종지나 이런 거 샀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보충지로 거.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